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존 맥도날드 지음 정신세계사 출판입니다. 제가 진작부터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책이고요. 오늘은 80쪽입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은 바로 두 가지 마음입니다. 저는 그것을 안 마음과 바깥 마음이라고 부르죠.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열렬한 토론으로 발전하는데, 그때 당신은 바로 이 두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깥 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안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안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자, 여러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안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로지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 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이에요. 자, 원자력을 예로 들어서 안마음의 성질이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원자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듯이 인간에게는 안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안마음과 바깥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 줄 때 매개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이 두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의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마음과 바깥마음은 연결해주는 매개체를 필요로 하고, 이 두 마음의 관리자, 즉 나 자신이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정된다고 합니다.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바깥마음과 안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실감되시나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 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안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안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마음이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안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마치 증기 파이프가 새듯이 안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속에 잡념이 많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거대한 힘은 분산돼 버리죠. 그래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내용이고요. 왜 안마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 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안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이너지에 찍어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그런 그 선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 뿐입니다. 바깥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자, 여기서 바깥 마음은 우리의 그 현재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앞마음은 우리의 무의식, 참나, 진성, 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바깥 마음은 매일매일 수천 가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되겠죠. 하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첫 단계를 소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 우선은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85쪽입니다. 뭔가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최대한 빨리 어느 도시에 가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당신은 차에 타자마자 다음으로 목적지를 그려보고 그 방향으로 차를 몰 겁니다.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찍던지 뭐 생각을 하겠죠. 자,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차를 돌려서 다시 옳은 길을 찾겠죠. 자, 이것이 바로 그 목적지를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고 있을 때의 경우이고요. 그렇지 않고 도착하는 목적지가 없다면 우리는 이 차를 타고 어디로 헤매게 될까요? 자, 그래서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앞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 마음은 인간의 음극입니다. 마치 지구의 북극이 양극이고 남극이 음극인 것 같아요. 이처럼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이러한 순환이 없다면 우주는 활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어요. 뒤가 없으면 앞이 없고 악이 없으면 선이 없고 덕목이 존재할 수가 없죠. 어두움이 없이 어떻게 빛이 있겠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항상 공부해왔던 부분이죠. 그럼 양극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빛임을 어둠이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앞마음에 봉사해야 할 바깥 마음이 외부 세계에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한계 등등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말하는 즉 현실적으로는 이래 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 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죠.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앞마음의 양극이 바깥 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그것은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저절로 호의적인 사람과 사건들이 나에게 끌려오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둘째로는 허공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당신이 미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 보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모든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반면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런 어떤 사실 오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 한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대한 당신의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앞부분을 조금 잘못 읽었는데요. 다시 정정해보자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예를 들어서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그러니까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죠. 풍요로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은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자,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맞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니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깝거나 제일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이 방법들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나가는 것이 당연히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인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는 내 소원, 내 소망에 대한 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먼저 타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고요. 특히나 듣는 사람이 그런 어떤 마음의 힘이나 우주의 법칙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한 의심받고 어떤 비웃는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의 행동이다. 관련돼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로 그런 현재 의식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요. 내가 내 생각에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 무의식이 어떤 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깥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마음 공부의 입문자분들도 보시기 쉬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늘을 덮은 새떼나 그 바다에 우리 왜 TV에서 보면은 다큐멘터리 보면은 물고기떼라든지 새떼 정말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직접 보시기도 하고 또 TV를 통해서 보시기도 하는데요. 자연은 정말 풍요롭죠. 이런 그 풍요로움은요, 그 물고기는 헤엄을 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래서 새는 날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날듯이 그것은 자연의 본성은 정말 자연스러움이라는 말 그 자체 그대로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믿고 내맡김이라고 해요. 자,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의식이 성장하실 수 있는 좋은 책들 공유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